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푹 익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제술인데요. 마을 주민들의 정성이 담긴 전통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수제 맥주는 그 향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정성으로 빚어내 더욱 깊은 수제 맛. 맛있네. 탄산감 같아. 향도 좋고. 그윽한 그 맛의 세계로 함께 빠져보시죠. 부산 동구 좌천동. 안에 들어서니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 주민들이 보이는데요. 뭘 하시는 걸까요? 술이 잘 나올 것 같다. 이 재료가 좋아서. 바로 우리 전통주를 빚고 있는데요. 먼저 곱게 간 쌀가루에 물을 부어 잘 섞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누룩인데요. 향 좋지? 네, 좋아요, 냄새. 누리 향 좋지? 누룩 중 가장 좋다는 안진뱅이밀 누룩이라고 합니다. 색깔 너무 아, 이게 누룩이군요. 조금만. 누룩을 쌀반죽에 넣어 함께 버무려 주는데요. 5번 빚는 술, 오양주를 만드는 가장 첫 작업이라고 합니다. 오양주 최고 기초인 씨앗술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쌀가루하고 누룩하고 섞어가지고 만들어가 씨앗술을 만들어가지고 한 2, 3일 후에 발효가 되면 다시 거기에다 더 술을 4번 더 하는 게 그 합이 5번 해가지고 오양주가 되는 술입니다. 정성으로 빚은 오양주가 익어가는 창고로 가봤습니다. 오, 이게 다 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건 모두 수개월 전에 담근 거라고 합니다. 지금 날짜가 다 여기서 적혀 있어요. 술이 아까 만든 씨앗술에다가 더 술하고 다 발효시킨 후에 여기 들어서 한 1년 동안 숙성되는 공간입니다. 보통 술은 한 번 빚어도 먹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거듭 4번이나 덧술을 하는 건 빚을수록 맛이 깊고 알코올 도수와 저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술이 제가 쌀 와인이라고 부릅니다. 빛깔이 아주 영롱하다고 해야 되나요? 1년 숙성시킨 술이거든요. 빛깔이 아주 달라졌죠. 청명하고 좋잖아요. 냄새도 맡아보면 아주 좋습니다. 향이 아주 독해나고 이 술이 묵히면 묵힐수록 더 맛있어지는데 한 5가지 맛이 나거든요. 맛이 궁금하네요. 그윽한 향이 일품인 오양주. 그 맛을 완성하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사실 우리 주민 회비의 회원들이 오양주 만드는 장소에 가가지고 한 1년 이상 고생해가지고 배워왔습니다. 배워보고 난 뒤에 다시 또 정상적인 학원에 가서 또 한 8시간 8강 정도 배우고 그런 후에 저희들만의 술 만드는 방법을 정립을 해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이번엔 며칠 전 만들어둔 씨앗술로 덧술을 빚는데요. 가보셔. 잘 나올 것 같아. 여기 한 자가. 이렇게 4번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되는 오양주. 이 술이 더욱 의미 있는 건 일반 기업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곳 양조장은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마을 기업인데요. 주민들의 손맛이 그대로 담겨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이거 우리가 정성을 안 들이면 이 좋은 술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마을기업 회원들이 다 모두 일심동체돼갖고 열심히 힘을 모아갖고 이렇게 술이 잘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부산 마을 기업의 선정. 그 이듬해 우리술 브랜드를 출시해 판매해오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은 각자 생업전선에 있다가도 술 빚는 날만 되면 한달음에 달려와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오양주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수익성이 별로 안 납니다. 아직까지는 전부 다 수공으로 하다 보니까 어렵고 이래가지고 수익성은 없는데 그래도 마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회원들이 전부 다 무료 봉사로 와서 시간 나는 대로 전부 다 틈틈이 술을 빚고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정재인 대표가 길을 나섰습니다. 네, 어디 가시나 봐요? 저 자천 동굴 가는데요. 우리가 자천 주민협의회에서 복원한 동굴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한 분씩 가가지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한 번씩 둘러보곤 합니다. 양조장 근처에 있는 좌천 동굴. 한낮에도 컴컴한 동굴 속을 거닐어 보는데요.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방공호로 한국전쟁 때는 피난민의 임시 거처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한때 동굴 안에 아귀찜과 막걸리를 팔던 주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추억의 한 장면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70년대 이 정도 됐을 때는 이 부산에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여기가 또 데이트 장소였고 돈 없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파전에 막걸리 한 잔 먹는 만남의 장소도 됐고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2009년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폐쇄됐었던 동굴은 좌천동 주민들의 제안으로 다시 개장하게 됐는데요. 지금은 좌천 동굴의 역사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전시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원을 하려다 보니까 돌이 너무 썩어가지고 무너져 내려가지고 다시 이게 시멘트를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옛날 정치도 안 나타나고 그게 참 아쉽고 그런데 지금도 아직 그 꿈은 옆에 건물을 사가지고 저기서 우리 오양주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여기서 한 잔씩 드시고 갈 수 있게끔 거리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정재인 대표가 포장 작업을 서두릅니다. 일반 기업이 아니다 보니 홍보와 유통이 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 좋은 술을 만들어 놓고도 판로 때문에 그간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입소문으로 찾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요즘 나가더라. 요새는 안 먹어본 사람이 반응이 좋아서 좋더라. 주민들이 마음으로 빚어낸 우리 전통주. 더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한 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마을 주민들의 그 정성을 다하는 술이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동구의 술을 해서 우리 부산시의 술 아니면 더 나아가 한국의 술을 만들어 보는 게 제 소박한 꿈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남 양산에도 아주 특별한 술을 만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 이들 부자는 오랜 노하우로 그들만의 수제 맥주를 빚고 있습니다. 들어봐. 거품 괜찮죠? 탄산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탄산 이제 숙성이 되는 발효를 제대로 된 것 같아요. 향이 궁금하네요. 발효 끝내고 숙성이 지금 한 3일째 됐는데 우리가 이제 출시를 하려면은 탄산하고 이는 압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치감이 있나 없나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 최종적으로 이제 그 점검하는 거죠. 시원한 맥주 한 잔, 그 맛은 어떨까요? 맛있네. 탄산감도 되고 향도 좋고. 좀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저렇게 마셔도 괜찮을까요? 그렇기도 때가 하고요. 있는데 그때는 살짝 쉬면 또 괜찮아지고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술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맥주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메가, 홉, 효모라고 하는데 이건 보리를 발화시킨 메가입니다. 맥주 많이들 좋아하시죠? 메가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오, 저게 네, 이 메가구나. 진한 색은 캐러멜 메가고요. 이거 색깔 완전 틀리잖아요. 이건 필스너 메가를 분쇄한 겁니다. 메가도 종류가 많죠? 맥주에 이제 그 색깔도 내고 이제 요 고유의 또 향도 조금 첨가가 되는데 보통 우리가 흑맥주 뭐 이런 맥주가 있잖아요. 그건 흑맥주는 이제 볶은 보리로 이제 첨가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런 거는 좀 갈색 나는 그런 이제 카라멜 스리락 하는 요 메가예요. 오, 맥주의 홉. 홉 종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맥주 맛을 크게 좌우하는 건 홉인데요. 조금 아로마 향 비슷하게 일어나요. 홉이 들어가야 맥주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한 종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맛이 이제 그 아로마 향 나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저 선맛 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호흡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맥주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호흡을 적절히 배합을 하죠. 언제나 맥주의 진심인 조현출 대표. 사실 그는 국내 1호 브로이 마스터, 다시 말해 맥주 제조 기술자입니다. 1998년도 그때 IMF 때죠. 그때 이제 아는 지인하고 이제 지인하고 일본 후쿠오카를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 지인이 이제 그 식사 초대를 했는데 그 간 데가 이제 이래서 우리 지금 이 수제 맥주 하는데 이런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거 우리 국내에서 개인이 그 수제 맥주 하는 거는 뭐 상상도 못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일본에는 그 당시에 도입된 지가 7년 됐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충격을 좀 받았죠. 그래서 그는 이후 일본과 독일 등지에서 맥주 제조 기술을 익혀 2002년 양산에 영업장을 열었고 우리나라 최초로 수제 맥주를 만들어 판매하게 됐습니다. 요즘엔 막내 아들인 완호 씨가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하던 완호 씨는 2년 전 아버지 일을 돕기 위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매가 호배 종류와 비율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지는 수제 맥주. 향 좋다. 그 오묘한 매력에 요즘 완호 씨도 푹 빠졌다고 합니다. 어떤데 괜찮죠? 근데 이번에 캔슈가 진짜 맛있게 나왔다. 사실 두 분 다 술은 잘 못한다고 해요. 아, 그래요. 반전인데요. 아우. 맛있나? 하지만 맛과 향을 감별하는 데 있어선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맥주들이 너무 단순해서 제가 아버지한테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좀 다른 맥주들도, 다른 향이 나는 맥주들도 좀 있으면 어떨까? 왜냐면 그 당시에도 중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맥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의논하다 보니까 저도 옆에서 아버지를 도와야겠다. 그리고 수제 맥주라는 것 자체가 조금 단순 노동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혼자서 하시기 힘들어서 제가 내려와서 야. 또 돕게 됐습니다. 멋지네요. 아들의 제안에 신메뉴를 만들어 보기로 한 부자. 이건 효모를 넣고 10일 정도 발효시킨 맥주인데요. 본격적으로 숙성 탱크에 넣기 전에 여기에 또 하나 사과를 넣을 생각입니다. 오, 사과를 넣으면 사과 맥주죠.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진짜 사과를 저렇게 넣나 봐요. 이번에 이제 사과 맥주 한번 만들어 보자. 사과 맥주도 먼저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그때 조금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았어요. 처음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이래 우리 아들이 이제 다시 자기가 나름대로 좀 공부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다시 이제 사과 맥주 한번 만들어 본다고. 신선한 사과에 맥주를 붓고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사과의 당과 향이 어우러진 사과 맥주가 탄생하겠죠. 그때 너무 맛은 뭐 나쁘지 않았는데 그때 너무 끈적끈적해가지고. 필터링을 안 해서 그런 거고. 맞지? 이번에는 이제 필터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다 걸러지는 거지. 그렇겠지. 구수한 보리 냄새에 상큼한 사과 향이 더해진 사과 맥주는 아버지와 아들이 만드는 수제 맥주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양산을 대표할 수 있는 좀 특이한 호흡을 좀 이래 우리만의 독특한 호흡을 좀 이래 사용해서 좀 특이한 맥주를 만들어서 그 우리 상방처럼 그 우리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맥주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웃들의 정과 손맛이 녹아 더욱 구수한 우리네 전통주. 우리나라 최초로 수제 맥주를 들여온 아버지에서 그 아들로 이어지는 맥주 본연의 맛. 알곡이 여물어 단단해진 이맘때 손수 빚은 술이 익어가면서 우리를 더욱 푸근하게 합니다. 수제술 담그는 분들 만나보셨습니다. 두 분 보시면서 군침을 흘리시던데 재밌게 전혀 보셨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 좀 티났나요? 예. 맥주가 참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네, 그쵸? 맞아요. 사실 요즘에 수제 맥주가 집집마다 뭐 별별 이름으로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수제 맥주를 국내 처음 들여온 분이 경남 양산에 계셨군요. 지금 아버지여서 그 아들이 그 손맛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들의 바람대로 앞으로 더 다양하고 또 깊은 맛을
내는 맥주를 좀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 마지막에 본 사과가 통째로 들어간 사과 맥주 보면서 사실 군침을 흘렸어요.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쵸? 네. 그리고 영상 초반에 나왔던 좌천동 주민들이 직접 만든 오양주 정성이 참 많이 들어가는데 맞습니다. 무려 5번이나 빚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씨앗술이라고 처음 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키는 이런 과정을 총 4번 거쳐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인 만큼 그 맛은 정말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먹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또 마을 기업이다 보니까 이 마을을 위해서 수익금이 쓰인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